시대적인 이야기, 영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잠깐 나왔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개인적으로 영화는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종합 문화 채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종합 예술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배님이 지금도 얘기했듯이 그때와 지금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제 선배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하고 제가 생각한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 시대 때 그 이 세 남자 그러니까 청춘들 지금 딱 20대 중후반 그리고 30대 초반 친구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지금 제 세대가 겪고 있는 고통이나 힘겨움이 그렇게 고민의 주제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식들, 그러니까 뭐 여가를 즐기거나 뭐 돈을 벌거나 이런 수단은 조금 달라졌을지 몰라도 우리가 하는 고민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좀 정신적인 부분이나 고민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성숙해졌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그게 이제 80년이잖아요. 1980년. 근데 80년대 후반까지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한 60에서 70% 이렇게 됐거든요. 높네. 아니 생각보다 높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90년대 중반 넘어가면서 10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배운 사람에 대한 어떤 장벽 같은 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사랑을 잘 못한다, 한계가 있다 라는 걸 체감하는 게 그렇게 외롭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절망이 공유된 절망이었던 거죠. 모두가 다 그렇게 힘들고 모두가 가난하고 모두가 사랑 앞에 실패하고 모두가 사랑에 배신당하고 돈에 속고 다 이랬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개별화되긴 했지. 고민의 네. 그런. 근데 차이가. 지금은 고민들이 다 다른 것 같지만 멀리서 보면 그 시대랑 별반 다른 게 없다. 그렇죠. 사랑, 돈, 성공, 명예 뭐 이런 거 큼직큼직하게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80년대 가치관으로 21세기 살아가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전히 우리가 결혼할 때 돈에 대해서 고민하고 성공에 대해서 집착하고 생각해보세요. 이수희가 심순의 얘기가 똑같잖아요. 김 회장님과 미스류의 얘기가. 근데 그 얘기가 지금도 실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수희가 심순애가 개화기 때 나온 얘기인데 20세기 초죠. 지난 100 몇십 년간 우린 그렇게 달라진 게 없어요. 이게 되게 슬픈 일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20세기와 21세기와 80년대에서 별로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영화 산업적으로 보면은 영화 산업적인 면은 엄청 거대해졌잖아요. 빅머니가 돌아다니고 있고 그 빅리스크 빅리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되고 있고 그러니까 산업의 핵심 산업 자체는 엄청 커졌는데 산업의 컨텐츠, 산업의 핵심은 별로 그렇게 디테일하게 간섭하고 또 성장을 막는다라는 느낌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영화를 진짜 많이 보는데 해외 영화나 이런 데를 보면 우리나라보다는 해외 영화 시장이 더 크잖아요. 근데도 실험적인 영화가 영화관에 계속 걸릴 수 있게 도전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런 실험적인 영화 자체를 어떤 일반 상업 영화관에서 보기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산업에 비해 그러니까 덩치에 비해서 콘텐츠가 너무 규제가 심화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권력에 의한 심의가 더 나쁜 것인가, 자본주의적인 권력에 의한 심의가 더 나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시겠죠? 80년대에는 이제 그 소위 신문 기사까지도 검열을 받던 시대였거든요. 그 지금 종로에 있는 그 동아일보 옆에 건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예술 작품도 다 검열을 받았죠. 특히 영화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지금 무삭제본으로 다시 상영하면 정말 다른 장면들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아마 어르신들은. 이 영화. 다른 영화들도. 다른 영화들. 그때 당시의 영화들. 근데 이 영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 장면만 날아갔는데 지금의 영화들은 삭제되지는 않겠죠. 이렇게. 근데 문제는 그 오리지널리티, 영화가 예술이라면 이 예술이 과연 누구의 것이냐라는 논쟁은 지금 더 심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투자자에 따라서 각본이 움직이거나 캐스팅이 바뀌거나 편집이 바뀌거나 아니면 상영 날짜가 조율되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 영화가 감독의 것이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시나리오 작가의 것이라고 보기에도 애매한 거거든요. 그럼 이건 과연 누구의 것인가? 돈을 댄 사람의 것이냐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오프닝 크레딧에 보면 요즘 영화를 보면 제가 그래서 짜증나서 잘 안 가는데 투자자 명단이 너무 길게 나와요. 예. 한 10분 잡아먹고. 예. 광고 빼고 그죠? 네. 근데 이거 영화 나중에 보세요. 그냥 바로 훅 나와요. 제작 몇 명 나오고 2명인가 나오고 바로 감독 나오고 배우 뚝뚝뚝뚝 나오고 바로 시작해요. 본 스토리가 바로. 네.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당황스럽죠. 있었죠. 네. 아 이때 당시 뭐 대한뉴스 보고 아마 광고 2개 정도 나왔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이때 당시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술로서의 오리지널리티는 어쩌면 80년대 영화가 더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예술로서의 진정성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규제가 변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네, 그때는 보이는 선이 규제를 했고 정치라는 지금 보이지 않는 선 케인즈의 표현을 되면 자본이 규제를 하는 거죠. 그런 규제가 심해지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그거를 규제가 심해지는 그거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한국형 블록버스터라는 단어를 쓴 게 이제 쉬리부터거든요. 네, 강재규 감독의 쉬리. 그게 제가 대학교 한 1학년 때, 뭐 90년대 중반이었던 것 같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는데, 그럼 그 전까지는 장군의 아들은 블록버스터가 아니었다는 거죠. 맞네. 그렇게 표현되면. 네, 임검택 감독의 영화였던 거죠, 그냥 예술 작품으로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블록버스터라는 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블록버스터는 아까 민우 씨가 얘기한 것처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예. 그래서 돈을 많이 투자해서 많이 끌어당겨야 돼요. 그래서 손익기점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관객 수를 가지고. 아마 이때부터 그런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 강재규, 강우석, 요 이제 두 강 선생님께서 영화판을 좀 키우신 거죠.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멀티플렉스가 등장하고, 저 대학 때는 이제 단관에서 봤거든요. 인디펜던스 데이를 큰 단관에서, 그러니까 영화가 하나밖에 없는 스크린 하나밖에 없는 극장에서 봤다는 거죠. 그게 불과 뭐 10한 5, 6년, 20년 이런 놈밖에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멀티플렉스가 생기면서 여러 관이 생기면서 동시 운영할 수. 네, 그러면서 소위 이제 그 영화관에 영화관을 운영하는 그런 배급사의 입김이 더 커진 거죠. 네, 그리고 그 배급사의 입김이 커지면서 배급사가 원하는 영화, 그리고 투자자가 원하는 영화, 그런 영화를 생산할 만한 사람, 그리고 그런 생산할 만한 사람이 좋아하고 투자자, 배급사가 좋아하는 배우,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서 영화 산업이라는 걸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참 이게 영화를 많이 보고 또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얘기 나오고는 이 여담에 대한 부분을 스페셜,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한 번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안성기 배우님의 구할 수 있는 데뷔작 구할 수 있는 데뷔작 중에 하나인 바람 불어 좋은 날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성기 배우님의 성인 데뷔작인 바람 불어 좋은 날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정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도 있긴 한데요. 이제 7월 31일 날 영화 사자를 통해서 안성기 배우님이 스크린에 다시 복귀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 영화 사자 또한 저희가 뭐 받은 건 없지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김에 영화 사자 또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 영화 사자는 제가 시놉시스를 읽어봤을 때 약간 검은 사제들 느낌 나는 듯한 영화였어요. 뭐 실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사자라는 영화에서도 이제 어떤 안신부님의 어떤 연기 이런 것들도 한번 기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한마디 할게요 이제. 마지막에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안성기 배우님이 늘 일관되게 한계를 가는 장인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봐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하루에 2시간씩 운동을 하시면서 몸매와 얼굴을 유지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근 40년 이상 탑의 자리에서 그렇게 있다는 것이 되게 존경스럽고, 그 연기 장인
안성희 선생님의 새 영화가 아주 어린 남자 배우 박서준과 함께 개봉됩니다. 그동안 많은 젊은 배우들을 인생의 전환점인 작품들을 같이 하셨어요. 아마 박서준 씨도 이 작품으로 연기 인생 그리고 인생 전체의 어떤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깔끔하고 좋네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습니다. 아, 예. 여튼 오늘 함께 해주신 최 선배님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다음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좀 더 발전되고 제가 좀 더 깔끔하게 진행할 수 있는 손민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